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쉬면서 미국 시장은 시작을 했는데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거기에 비해서는 국내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미국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올해 2024년 국내 시장이 불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도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갈 거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굴곡은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면은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도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제가 조금 변화가 이제 생길 수 있는 추세의 변화죠. 이게 있을 것 같으면은 언급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내 이거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는 S&P 500하고 나스닥, 특히 나스닥을 보면서 국내 시장하고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스닥이 국내 시장하고 동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 지수가 국내 코스피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S&P 500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러셀 2000 지수를 보시는 게 좋겠다. 자, 러셀 같은 경우는 1000이 있고 2000이 있고 3000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는 것은 2000이기 때문에 2000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따가 차트를 할 때는 그 같이 국내 코스피 지수하고 그다음에 러셀 2000 지수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이죠. 외국인이 매수세가 좋아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31일 이후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상승을 하고 매수를 하고 있고, 1월 30일에 한번 잠깐 매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1월 19일 이후에 계속해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라고 1월 초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2월 달에도 현재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있었고, 그리고 올해 이제 들어와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보였다가 살짝 주춤했다가 또 다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주가를 어느 정도 조금 부양을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달 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게 4월 달에 선거가 있잖아요. 이 선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4월에서의 선거 결과에 의해서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수월하게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딱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스톱이 돼버리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중도층의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양당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 표가 딱 정해져 버렸어요. 오른쪽으로 갈 표, N쪽으로 갈 표가 완전히 정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표들을 신경을 안 쓰겠죠. 이미 노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중도층들의 이 표는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주 유동적이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도층 같은 경우는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중도층에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되면은 야당으로 표가 가는 게 아니라 이대로 괜찮다,
생기면 여당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선거를 좀 앞두고 그냥 주가를 좀 띄울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이 따로 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자,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회의를 좀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거래소에 있는 상장사들에 대한 기업 가치 개선 계획에 대한 공표를 공고할 예정이다라고 나왔죠. 그러면서 금융, 자동차, 지주사들의 주가들이 상승 나왔죠. 홍보화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뭐 상한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했는데 또 실적까지 좋아버리니까 상한가 가는 거고, 롯데 소비본 같은 경우는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정부의 정책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어때요? 또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죠. 그래서 이 기업들의 특히 대기업들, 지주사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가 연말에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이야기 드렸던 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있으면 대형주가 먼저 치고 가고 그 다음에 중형주, 소형주들 이렇게 갈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그리고 두산그룹, 그리고 제약에서는 HLB, 제약그룹주들이 24년에는 강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현대차 이야기를 하면서 그룹 하면서 자동차 부품들 보시고, 두산, 그리고 제약주들, HLB 좀 보면서 제약주도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증권주들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바닥에서 잘 매집을 했다가 정부에서의 이런 PBR 관련된 증권에 대한 부양 이런 것들이 바람이 타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좀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매수하신 것보다는 조금 눌림목 나왔다가 돌아서는 그 구간에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증권주도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AI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성장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STO, 그 다음에 드론 관련해 가지고 우주, 이런 항공주들, 이런 것들은 아직 시장에서 무언가가 결과가 나오질 않았잖아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쌓여있기 때문에 현실이 되기 전까지 그 성장주들은 잘 봐야 돼요. 이미 현실이 돼버리면 그때는 국가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하고 생산을 위해서 5조에서 7조 달러의 자본 조달을 목표로 해서 AB 투자자와 접촉 중이다라고. 잠시만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뭐 코스닥도 비슷하게 테마들이 좀 움직였다. 이제 PBR 관련된 종목들만 좀 빠지고 나머지들 좀 상승세가 좀 좋았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좋았어요. 엔케미라든가 HPSP,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리노공업 등이요. 또 업종별로 봐서도 대부분 업종들이 좀 상승을 했고, 화학이라든가 반도체, IT 통신 장비 2.25% 급등을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매수하십시오.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거 인스타에다가 그다음에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려드렸어요.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지금 한 75,000대잖아요. 75,200원. 지난주 목요일에는 종가가 74,100원인데 이거 최소가 제가 이제 10만원 잡은 거예요. 최소
올해 10만 원은 간다라고 잡아드리는 거고, 이제 10만 원 이상부터는 이야기했던 게 이 세력들의 물량이 어느 시점에서 정리를 하고 나가는지 그거를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종목을 여러분들께 찍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께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여러 종목 제가 드릴 수도 있죠. 지금 보면은 제가 올해 유망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작년 연말부터 이제 정리를 해놓고 올 초에도 정리하고 지금도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라는 종목들 24년 전망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관심 종목에다가 딱 하나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차곡차곡 종목을 이제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있는 많은 종목들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또 다 드린다고 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그거 다 매수할 수 없고 또 그걸 또 다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백화점이 되는 거죠. 할인마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저도 많은 종목들을 다 언급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을 리딩 해드리기도 어렵고 솔직히 저도 다 드려버리고 이거 갖다 저거 갖다 계속 하면 좋은데 그게 올바른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종목을 보더라도 하나를 제대로 보는 게 좋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종목이 제대로 이제 하나가 잘 보이면은 이제 그때 이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이제 늘려가는 게 좋지. 처음부터 많은 종목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특히 초짜분들은 대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올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저 믿고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이제 튀게 되면은 현대차라든가 기아가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동차 쪽에서 숨고르기가 나오고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 현대라든가 기아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지금 굳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상승을 했는데 이걸 따라갈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보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는 게 지금 우선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현대차가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불장을 기대하시라. 진짜로 이렇게 많이 가다니 진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투자자들의 상상을 깨버리는 게 아니라 파괴가 되면서 갈 확률이 24년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불장을 기대하시라고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야기 드리지만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투자가 늦는 거예요. 왜? 주식은 선행을 하잖아요. 남들이 캐치하지 못했을 때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때 들어가서 남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오면 그때 나는 그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난번에 이제 많이 상승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몰려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들어와서 이제 5만 1,000원 이때 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까 그날로 해서 매수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카카오가 가니까 카카오만 많이 매수했지, 여기 삼성전자 매수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현대차, 삼성전자 매수하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갔잖아요. 지금이 그 시기예요. 남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씨, 반도체는 좋다는데 주가는 안 가네. 그래서 회의적일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카카오 네이버가. 근데 삼성전자는 못 가. 그러니까 회의적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들어가라겠죠. 이때의 자리하고, 지금의 자리하고 분위기가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올해 10만원까지만 기다려보시라. 그러면 반드시 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주주주 댓글이 달릴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하고 리딩 해드렸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지금은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볼 때 나스닥하고 그 다음에 S&P 500을 두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러셀 2000을 좀 두고 비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걸 한번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러셀 지수예요. 줄여볼게요. 자, 이게 똑같이 지금 보면은, 자,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잖아요. 2020년 4월 달에, 3월 달에 쭉 빠졌다가 4월 달에 잡고 이제, 코스피 같은 21년 6월까지 상승했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또, 비슷한 시기에 4월 달이에요. 4월 달부터 쭉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끝났지만, 여기는 좀 더 상승이 했어요. 내가 언제냐? 21년 11월까지 상승에 좀 더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교할게요. 쭉 하락이 나오죠. 이렇게 쭉 하락이 나오죠. 그래서 9월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9월 달이죠. 9월 달, 여기 9월 달. 9월 달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끝났죠. 여기서도 9월 달에 잡고 나서 살짝 올라갔다가, 자, 여기 보시면 1, 2, 3개월 빠졌죠. 여기서 1, 2, 3, 3개월 하락했죠. 그 다음에 1, 2, 11월, 12월에 2달 상승했습니다. 1, 2, 2달 상승했죠. 지난달에 국내 시장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그 다음에 미국 시장 하락했어요. 이번 달에 국내 시장 2월달 상승하죠.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 어때요? 상승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스닥하고 S&P 500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을 나스닥에다가 많이 비교해서 보지만은, 주식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국내 시장이 나스닥하고 동조한 현상이 아니라 러셀 2000하고 동조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국내 시장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던 것은 바로 밤에 러셀 2000 지수가 1.82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러셀 2000 지수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러셀 2000 지수를 같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러셀 2000이 조정이 나오면은 국내 시장도 조정이 나올 확률이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을 보면서, 이게 국내 시장이 나스닥하고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것만 봤기 때문에, 러셀 2000 지수라는 것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하겠고요. 방송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제 이 녹화로만 해서 이제 영상 올리고 있잖아요. 이제 또 어느 정도 제가 시간을 좀 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장중에 라이브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시기가 오면은 장중 라이브도 뭐 길게는 안 하고요. 한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사이 짧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뭐 한 번이든지 두 번 정도 진행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